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미네트닷컴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제 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항서제약이 이제 작년도 중국 제약산업이 이제 탑그 100에서 1위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이제 빅파마 이제 탑10에서도 1위에 선정되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 오늘 HLB 주가는 종가상으로 63,9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7월 2일 FDA 이 타이베이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항서제약의 어떤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요. 오늘 현지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항서제약이 중국 100대 하학 바로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살펴봐 드립니다. 하학 제약 회사 중에서 1위. 그 다음에 빅파마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인데요. 자, 요 미네트닷컴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는데,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보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2년도에도 이제 뭐 관련되는 기사가 미네트닷컴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용들이 나왔고, 작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according to data from the 이제 미네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뭐 이벨리에이트 파마 같이 이제 이런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취급하는 뭐 사이트 같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파마 이제 컴퍼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었던 여기였고, 이번에 이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여기서 주최하는 이제 2024년도 MISI 요 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중국 100대 제약산업 목록이 공개되었고, 작년도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의 목록, 그 다음에 혁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순위들 여러 이제 뭐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 이 100대 이제 화학제약 회사 순위 목록에서는 항서제약 6년 연속 1등. 그 다음에 빅파마 중에서는 여기서도 1위였고요. 2021년도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3, 4년 동안 계속 항서제약이 1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위 이제 내용이 보면 그 이미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항서제약이잖아요. 예.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023년도 탑 100. 그 다음에 이제 빅파마 이제 순위에도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상 관련해서 이제 탑 100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탑 뭐 10 안에 들어갔던 부분들, 빅파마 이렇게 해서 수상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중국 제약산업 100대 시리즈 목록, 수년간 이제 미네트닷컴이 중국에서 이제 뭐 여기 뭐 단말기,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6년 연속 미국의 이제 제약관리 잡지 이 파마익스의 기사도 여러 번 뭐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항서제약이 2019년도부터 계속 일단 순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탑 52 안에 선정이 되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성한 중국 제약회사가 많은 게 아니라 딱 두 곳 정도였는데요. 항서제약은 계속 이제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오의 임상 개발한다든지 상업화 준비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이 사이트라인 여기에서도 3년 연속으로 글로벌 제약사 파이프라인 규모 탑 25에 8위로 랭크될 만큼 R&D 가치라든지 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포텐셜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후른 포춘 뭐 글로벌 500에도 366위 정도로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들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혁신 주도 개발의 완전한 긍정,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 파마엑스에서도 이제 R&D가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20% 정도를 계속 이제 항서제약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위안이면 이걸 이제 원화로 뭐 고치면 한 뭐 7, 8조 정도 되거든요. 7, 8조 정도의 투자를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 사업의 선두주자로 연운항에 있는 항서제약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상해,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루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14개의 R&D 센터를 하면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5,000명 이상의 글로벌 R&D 팀 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임상의 어떤 스코프가 넓다. 그리고 개발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비만 당뇨 여기도 뭐 해당되고요. 뭐 이렇게 고혈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 호흡기 신경질환, 다양한 어떤 이제 분야의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R&D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6개의 혁신 의약품 4개 카테고리에서 신약을 출시했고, 지금 임상 개발 중인 독립적인,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 인을 했다든지 협력하는 거 말고 독립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90개 이상. 대단한 거죠. 보통 빅파마가 보통 한 100개 정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이제 빅파마입니다. 뭐 매출액 규모나 R&D나 이런 게 이제 빅파마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전체 한 300건 이상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R&D 파이프라인 쪽에서 지금 뭐 앞서가고 있는 거 ADC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퍼스트인 베스트인 클래스의 뭐 이중항체, 그 다음 이중항체 말고 뭐 삼중항체, 이렇게 다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좀 핫한 부분들이 이제 뭐 비만 당뇨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발명 특허만 무려 2,389건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변혁의 결과가 점진적으로 구현되면서 작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해서 한 7% 증가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고, 작년도에 이제 국내에 이번에 이제 HLB 바이오포럼에 왔던 이제 프랭크 장 부사장이 이제 영입되면서 이런 글로벌한 진출과 이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관련된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제화의 추진을 프랭크 장 이제 리앙 이제 부사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과도 갈목하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만 거래가 이제 40억 달러니까 이게 뭐 한 5조 이상이 넘어가는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CR 레터를 받았을 때 그 전에 바로 전날에 이제 미국의 허클로스 컴퍼니의 지분 인수라든지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제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글로벌 학술 영향력도 아스코에 참여하면서 항암제 라인에서 14개 혁신 신약 79개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개최됐던 당뇨학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연구 결과가 나오듯이 항서제약은 결국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환자에게 다가가, 이게 사실 좀 목표거든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중국에다가 이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중국의 어떤 이제 약가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벗어나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의 핵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 CR 레터 관련해서 전면적인 이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이제 퍼실리티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리서브미션 이후에 이제 CDER의 클래스 1, 2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부분의 공시를 상해 뭐 점검 거래소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7월 2일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해지면 얼마나 빠르게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클래스 1에 받아서 연내에 뭐 끝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클래스 2를 만약에 받는다든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형태가 나오면 최종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의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시간의 문제를 얼마만큼 이제 항서제약과 HLB가 줄여서 하는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의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뭐 최근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국제화의 어떤 진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국 진출에 이제 선봉을 했던 루잔나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이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성공에 항서제약도 굉장히 뭐 힘을 쏟는 어떤 이제 분위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주가는 여전히 지금 40위안 밑에서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은 이제 1710 11주 그 다음에 6월 25일 6월 20일 기준으로 공매도 이제 보유 잔고는 260만 주대. 자, 보통 이제 이 공매도 이제 잔고라고 하는 거는 순보유 잔고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빌려온 대차 이제 잔고에서 이제 대차로 하는 것은 모든 공매도는 아닙니다만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빌려와야 되잖아요. 빌려온 거에서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보유 관련되는 부분은 현물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물을 이제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잔고가 이 부분의 변화 없이 또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매도를 해서 이게 줄게 되면 이제 대차 그러니까 순보유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6월 26일에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잔고 수량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대차 거래가 바로 공매도와 연결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차를 먼저 해야지만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포지션에서 그 커버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주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주식을 이렇게 이제 상한으로 이제 넘기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의 어떤 차트 중심과 계열 종목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장중에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